네, 어, 오늘 제 주제는 삶이 변화되는 일이라는 주제로 1시간 정도 이제 저희 아메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 사업 설명은 조금은 뭐 일반적인 사업 설명이랑은 조금 다르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시간 정도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짧은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전부는 절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오늘 들어보시고 아니야 괜찮았다. 이거 한번 좀 들어보는 게 필요하겠다. 알아보는 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음 주에도 제가 이 시간에 항상 이 미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주제는 삶이 변화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제가 중점으로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제 변화의 시작은요, 아메이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시거나 삶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아메이라는 사업을 선택했을 때 엄청나게 좋은 선택을 했다, 아니면 이렇게 올바른 선택이다, 또는 그 길로 쭉 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들이 있었는데 제가 선택한 길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일탈과 같은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남들이 다 가지 않는 길을 너가 굳이 그런 데를 왜 가려고 하냐, 왜 굳이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났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이게 일탈이 돼서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이곳에서 더 멋지게 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남들한테는 일탈이라고 배웠던 것들이 지금은 변화로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혼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리더로서, 또 누군가의 리더의 팀에 속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일탈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왜 변화를 선택했었을까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현재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시플로우, 이제 국제 캐시플로우 강사협회에서 마스터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그다음 최근에는 사실 티스토리 블로그도 또 하나 추가를 해서 같이 블로그를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당연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일은 바로 아메이 사업입니다. ABO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본 직업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어떤 직장인 다니실 거고, 누군가는 어떤 일을 하실 거고 하겠지만, 제 본 직업은 이제 애 아빠입니다. 애 아빠. 네. 그래서 지금 애를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장을 다니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고요. 아메이 비즈니스 하고 제 여러 가지 제 프리랜서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주업으로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출발하기 전에 이제 첫째 어린이집에 데려가 와가지고 잠깐 첫째랑 잠깐 시간을 보내주고, 사실은 더 놀아주고 고 올라 그랬는데 이거 강의 준비하느라고 오늘 별로 첫째가 시간을 많이 못 보내고 왔거든요. 근데 내일은 아마 풀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이렇게 잘 키우다 보니까 이제 둘째가 또 생겨가지고요.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인데 오늘 딱 60일 됐어요. 오늘 딱 60일. 네. 그래서 이거 50일 사진 며칠 전에 찍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60일 된 딸을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둘 아기들 둘 보는 맛에 열도 많이 받고 행복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탈을 선택했던 덕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직장을 다니지 않고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선적인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가족, 그리고 제 자녀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고, 어쩌면 아이들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지지난주에는 이제 애기 어린이집 데리고 와가지고 밤에, 아, 제가 주말에 제가 강의하고 와가지고 저녁에 집에 가자마자 애가 저녁 먹는데 에버랜드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에버랜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희 첫째가 아직 36개월이 안 돼가지고 에버랜드가 무료예요. 그래서 저만 연간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데리고 가면 돼요. 그냥 시간 나면 데리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한 30분 거리면 가다 보니까 여러 번 이제 아이를 같이 에버랜드를 툭하면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렇게 좀 제가 시간을 내고 싶을 때 조금 아이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기 위해서 조금씩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제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계획대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조금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제가 원했던 삶에
한 발자국씩 가까워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결혼 생활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로 제 결혼의 시작을 보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이 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원했던 좋은 차는 아니지만 제가 원했던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제가 원했던 아파트에도 살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삶이 조금씩 변화가 됐던 것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선택했던 이유였구나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난 거는요, 바로 이 캐시플로우라는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캐시플로우 마스터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캐시플로우 모임에 처음 나갔을 때, 이 모임에서 저한테 이 돈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분들이 바로 지금의 제 스폰서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스폰서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 이 모임에서 제가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 모임에 연속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내 사고가 어떻게 변화됐는가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곳에 가서 돈에 대해서 좀 배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여기 캐시플로우 모임에 처음 참여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그다음에 야간에 야간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수대학원으로 제가 창업학 석사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열심히 창업학에 대해서 배운다는 건 뭐예요?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을까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거기에서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모든 교수님들 중에 사업가가 한 분도 계시지 않았었어요. 다 이론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공부를 하시고 주변에는 이제 뭐 사업을 하신 분들이 좀 있으시긴 하겠지만 본인들은 사업가가 아니셨거든요. 근데 사업가가 아닌 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에 저는 그 대학원에 있을 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상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 캐시플로우 모임에 나오고 나서 그때 조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분명히 좋은 내용들이지만 살아있는 내용들은 아니구나. 그냥 지식과 이론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중점이 돼 있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캐시플로 처음 왔을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분명히 열심히 살아갔는데 왜냐면 제가 여기에 참여를 했을 때가 나이가 28쯤이었거든요. 28쯤이었는데 제가 20살부터 28 이때 당시까지 한 2주 이상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아르바이트나 뭔가 일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많이 할 때는 한 쓰리잡을 뛰고 있었고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쓰리잡을 하고 있었고요. 안 그럴 때는 뭐 투잡, 원잡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제 주머니에 돈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빚이 쌓여가더라고요. 왜냐면 학자금이라는 게 쌓여가고 제 생활비라는 게 빚으로서 쌓여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분명히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이 계속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바뀌지 않는 거는 조금 이해할 수 있었는데 어떤 게 더 어려웠냐면 앞으로 바뀔 수 있을까라는 그 물음표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물음표가 어디서 해결이 됐냐면 이 캐시플로우라는 모임에서 저는 조금 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라고 하면 제가 돈을 벌고 있는 그 저 아르바이트 제가 몇 개 해봤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 못해도 한 40개는 해봤던 것 같거든요. 그 모든 제가 했던 일들이 다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이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옆 사람도 그렇게 돈을 벌었고, 제 부모님도 그렇게 돈을 벌었고, 제 사촌도 돈을 그렇게 벌었고,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거기에서 조금 더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누구였냐라고 하면 시간과 돈을 바꾸는데 시간에 받는 돈의 양이 조금 더 큰 사람들이 조금 더 괜찮게 산다라는 정도로 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캐시플로 모임에 오고 나서 제가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아, 이게 시간과 돈을 바꾼다는 것은 돈이 부족하다는 것과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당 돈을 바꾸면은 제가 시간을 안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언젠가는 계속적으로 돈을 소비하게 되고 그 돈을 소비하기 위해서 결국은 시간을 또 투자해야 되는 이 돈을 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캐시플로 모임에 참여하고 나서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시간은 돈이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시간이 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시간을 돈처럼 생각하면서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내가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돈은 따라와야 되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하는 게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걸 하죠? 내가 시간을 써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다시 내 시간을 얻기 위해서 그 돈을 쓰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또이또이로 계속 바꾸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남들이 그 시간을 사용할 때 내가 그 시간에 같이 사용하려면 내가 쓰는 돈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 혹시 이해하시나요? 남들이 휴가를 갈 때 똑같이 나도 그 시기에 휴가를 가려면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남들이요, 좋은 호텔에 많이 몰리는 시간에 나도 그 호텔에 가서 시간을 보내려면요, 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더 많이 쓰는 것과 마찬가지인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삶,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을 보낸다는 거는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원하는 시간, 원하는 삶을 보내는 시간과 겹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렇게 겹치는 시간을 내가 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돈을 번 양을 이 한순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이 시간이라는 게 돈이라는 것을 깨우치려면 내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돈을 버는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이 캐시플로 모임에서 또 알게 됐던 거죠. 캐시플로 모임에 갔을 때 전 세계에서 모든 돈을 버는 방식이 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처음 제가 듣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첫 번째는 인플로이, 내가 직장인으로서 돈을 버는 거고요. 왼쪽에 아래 샘플리플로이는요, 내가 스스로 나를 고용했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전문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 위에는요, 비즈니스 오너로 내가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 이 시스템적인 소득이 들어오고요. 오른쪽 아래 인베스터는 투자가,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른쪽 사분면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요. 실적으로는요, 가고 싶어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어렴풋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지만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결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직업은요, 네 가지 사분면이 있는데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모든 결정을 하는 건요, 두 가지 사분면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제가 느끼기에는 10명 중에 9명은요, 왼쪽에서 생각하고 왼쪽에서 결정을 하고요, 왼쪽에서만 놀다가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자, 보시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요, 왼쪽에 시작해서 왼쪽에서 종료가 되죠. 이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 삶의 사분면에서 이동 경로를 보면요,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봉고생활자에서요, 다시 봉고생활자로 가고요. 또 다시 봉고생활자로 갔다가 요걸로는 좀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또는 그 정도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내 은퇴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내 일을 하러 자영업자로 갑니다. 자영업자로 가서 잘 되면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영업자로 갔을 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경우 훨씬 더 많아요. 그 이유도 제가 뒤쪽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다가 자영업을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다시 다른 자영업을 가거나 아니면 다시 취업의 길로 오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냥. 재기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직장을 정말 잘 다니시고 계셨고 그때 당시에 고연봉자이셨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직장이 정리하게 되고 자영업의 측면으로 가시다가 거기에서 잘 안 되고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서 많이 힘들어하셨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행스럽게도 재기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다행히 직장을 다니고 계시거든요. 남들 은퇴할 나이에 아직까지도 어쨌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오른쪽 사분면이 있다라는 거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으면 내 삶에 있어서 선택지를 좀 오른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향성이라도 내가 잡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왼쪽 삶에서 시작해서 왼쪽에서 끝나는 삶으로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자들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부자들은요, 봉급생활자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또는 전문직을 하면서요, 내가 정말로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있는 이 시스템적인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가의 방향으로서 많이 가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왼쪽 사면 봉급생활자하고 자영업자의 가장 특징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시간과 돈을 얼마나 많이 맞바꿀 것이냐 이 부분은 능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내가 시간을 쓰지 않으면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거기에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 수입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은 어떻죠? 오른쪽은요. 노동이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오른쪽도. 분명히 시간도 들어가요.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시간이 들어가든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든 어떤 시간에도 여기는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계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내게 계속적으로 복제가 돼가지고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아, 야, 삶을 바꿀 수 있어. 아멘 사업하면 너 진짜 삶이 바뀔 수 있어. 너 지금 삶에서 변할 수 있으면 이거 좀 알아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어떻죠? 보통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나 지금이 좋아. 변하고 싶지 않아.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는 이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고 진실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깨달은 건 뭐냐면요. 이분들은 거짓말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아, 이게 마인드가 어떻게 잡혔냐에 따라서 이 말이 진실일 수도 있구나라는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 다음 그래프에 나옵니다. 여러분, 직장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요. 직장이 제일 편해요. 직장이 제일 편하고요. 직장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직장이 좋고 직장을 다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직장을 계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할 때까지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괜찮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영업자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을까요? 아, 내가 해결하고 책임지는 것이 가장 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할게. 남한테 맡기기 어렵고요. 자리 비우는 거 되게 어렵고. 반드시 내가 해야지 조금 직성이 풀리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답답하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이 자영업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사업가하고 투자가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을까요? 사업가들은요,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요, 함께 그 사람과 내 비즈니스를 키워나가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영업자는요, 내가 해야 되는데 사업가는요, 어떻게 하면 나 대신에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인드를 계속적으로 갖고 있어야지 사업이 편하게 되는 거죠. 투자가는요, 투자하는 것이 가장 편하겠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 난 지금이 좋아, 지금이 편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직장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편한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직장이 편하기는 하지만 내가 이 편안함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켜야 되는가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마인드를 자영업자 마인드, 사업가 마인드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분들 주변에는 다 직장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들은 누구랑 어울리는지 아세요? 자영업자들이랑 어울려요.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옆가게 사람하고 어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어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벗어나는 게 오히려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페이지인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인이 자영업 마인드를 갖고 있거나 사업가 마인드를 갖잖아요. 그럼 그들한테는 정석이 아니라 일탈을 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반대로 볼게요. 자영업 하는 사람한테 사업가 투자가 마인드가 아니라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직장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영업이 잘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는데 무너지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요. 자영업 자체가 위험하거나 자영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영업을 직장인 마인드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자영업을 잘하려면요. 최소한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자영업자의 마인드는 있어야 돼요. 근데 자영업자가 실수로 사업가 마인드를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백종원들 자영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수로 내가 사업가 마인드를 가져버린 거야. 그럼 그거를 사업화 시키겠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업에 있든 간에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 듣죠. 아메이 사업은 어느 사업의 일이죠, 여러분들? 다 B 사분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아메이 비즈니스가 B 사분면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 직장인 마인드를 갖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럼 직장인 마인드를 갖고 아메이 사업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려운 일이 돼요. 아메이 사업은요. 여러분, 아메이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아메이를 하는 내가 직장인 마인드를 갖고 있을 경우에 너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영업 마인드를 가지고 아메이 사업하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자영업자의 마인드 정도만 있어도 아메이 사업은 좀 해볼 만한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딱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파운더스 플래티움이라는 핀 있잖아요. 자영업자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파운더스 플래티움은 다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파운더 플래티움은. 근데요, 여러분들 그 이상으로서 내가 정말로 이 사업을 성장시키고 나가고 싶다. 부자의 마인드로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자영업자 마인드로 가능할까요? 더 키워야죠. 무슨 마인드가 돼요? 사업가 마인드가 돼요. 여러분,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아메이 사업하면 아메이 사업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 보통 성공하신 분들이 이제 무대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메이만큼 쉬운 게 없다. 이렇게 쉬운 걸 왜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거짓일까요? 아니면은 사실일까요? 사실인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아메이 사업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죠? 그걸 듣고 있는 나는 직장인 마인드로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도 쉬워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나는 그 마인드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아멘 내게 아니야 그만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맞나요? 만약에 내가 앞에서 얘기하신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내가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이고 내가 원하는 그런 종류의 소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인정해야죠. 아, 나는 직장인 마인드로서는 저수입을 만들기가 어렵겠구나. 아, 그러면 직장인 마인드가 아니라 나는 자영업자의 마인드, 사업가의 마인드로 변화를 시켜야겠구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메이 사업은요, 돈을 많이 벌고 막 갑자기 막 부자가 되고 자산 소득이 막 만들어지고 이런 일이 아니라요. 직장인 마인드나 자영업자 마인드에서 사업가 마인드로 나를 성장시켜 주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사업가 마인드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일은요, 사실 세상에 진짜 찾기 어려워요. 보통 일반적인 직장인 마인드에서 사업가 마인드로 성장을 하려면 어떤 거 하면 되는지 아세요? 사업을 한 3번 정도 망하시면 조금 생길까 말까 해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요. 3번 정도 망했는데 4번째 도전할 때쯤 되면 사업가 마인드 조금 생기거든요. 근데 대부분 3번 망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없어요. 그게 리스크인 거예요, 대부분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아메이는 안타깝게도 3번 망해서는 이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수백 번을 망하면 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 뭐냐면요. 수백 번을 망해도 리스크가 없다는 게 아메이의 장점인 거예요. 아메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배운 건 이런 것들입니다. 제 스폰서는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만나서 물건을 잘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항상 이 얘기는 해줬어요. 당신이 사업가의 관점으로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당신이 사업가의 관점으로서 바라봐야 되고요. 당신이 사업가의 관점으로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저한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계속적으로 직장인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하는 애송이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아메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변화를 거부하는 제가 어려웠다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배운 건 뭐냐라고 하면 사업가의 마인드를 배운 거예요. 사업가의 마인드를. 아메이는 무슨 일인가요, 여러분들? 제품 파는 일? 바꿔 쓰는 일?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간단하게 아메이에 대해서 저 오늘 이거 아메이 관련된 얘기 PPT가 몇 장 없어요. 빠르게 얘기할게요. 아메이가 갖고 있는 기업 이념은요. 그러니까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대요. 근데 이 성공의 기회를요, 여러분, DC 드랍스로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는 앰모스피어 스카이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가 느끼는 성공의 기회는요. 당신이
성공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변화되게끔 만드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고 당신이 성공을 할 수 있는 마인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대요. 그래서 이 아메이가 갖고 있는 슬로건이 이거죠. Helping people live their lives. 요즘엔 뭐 배럴 건강에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 있지만 제가 느끼는 아메이는요. 가장 큰 기업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요즘 이제 공채도 거의 없어진 거 아시죠? 기업들이. 여기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 내 자영업 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내 거 하라고 개수로 나눠주기 쉽나요? 어렵단 말이에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오늘 하루에 한 명씩한테만 얘기해도요. 무려 한 30명한테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기회는 뿌려지는데 기회를 안 잡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근데 안잠살이 많은 게 내가 기회를 붙잡지 않을 이유인가요?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얘기한 기회를 잡지 않는다는 거랑 내가 기회를 포기하는 거랑 완전 다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사업을 초기에 시작하신 분들 아니면 알아보신 분들은요. 주변에 얘기를 해보고 이 사람이 내가 얘기한 거를 기회처럼 안 느낀다는 걸 보고 나도 이게 기회가 아닌 것 같네라고 내 스스로를 결정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기회를요, 여러분들 뿌리치지 마시고요. 내가 간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계속적으로 줄 수가 있잖아요. 아메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팩트 체크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100여 개 국가가 돼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특허도 많이 갖고 있고 실제 농장도 갖고 있다라는 정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소비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원래 제품 소비를 하면 나만 쓰는 건데 아메이 제품은 같이 쓰면 나로부터 시작된 매출을 공동 매출로 인정이 되면서 그 공동 매출에 대한 캐시백을 같이 준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보너스를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근데 그런 거 많이 할 때 많이 해줘봤자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한 많이 하면 그 정도가 전부거든요. 왜냐하면 중간 유통이랑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내 통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아메이가 왜 이 35%라는 양을 이 소비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직거래 방식 때문입니다. 생산도 직접 하고요. 소비자들한테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소위 말해서 떼먹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고 왔거든요. 아직 포도는 안 익었는데 일을 하고 왔어요, 일을. 근데 제가 이 포도에 대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서 포도 유통 과정을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포도밭에서 포도 농장에서 소비자한테 직접 전달이 되는 퍼센트가요. 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92%는요, 유통 과정을 거쳐 가지고 가거든요. 그럼 92%가 유통 과정을 거쳐갈 때 많이 거쳐가는 거는요. 한 8번 거쳐가요. 적게 거쳐가는 거는 한 두세 번 정도 거쳐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거쳐가게 되면 포도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중간에 떼먹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겹치게 되면서 이 중간 유통비가 많다 보니까 이 포도를 판매하는 사람도 혜택을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직거래를 하는 상황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포도 밭에 와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못해도 포도 한 송이는 더 받아가시더라고요. 뭐 4kg짜리 한 박스를 사시거나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유통 통해 가지고 보내느니 포도 한 송이 더 주는 게 훨씬 이득인 거예요, 농장에서도. 실제 제가 이야기 들었던 게 뭐냐면 포도 4kg짜리 한 박스가 이제 거봉 기준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소비자한테 그냥 판매가 되면 일반 마트에서 소비자들이 포도 거봉 4kg에 5만 원에 산다 그러면 밭에 가면 4kg를 4만 원에 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농장에서 조합이라든지 유통을 통해서 넘기면 4kg 한 박스에 얼마를 받냐면요. 만 원을 못 받습니다. 한 7, 8천 원 받아요. 7, 8천 원. 돈이 되나요? 돈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팔로가 없어요. 대부분 농장들이.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이제 제 와이프하고 여자친구일 때부터 연애를 하면서 포도를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벌써 한 13년이 됐어요. 한 13년이 됐는데 제가 작년 기준으로 저를 통해서 포도 판매한 것만 한 3천만 원씩 팔았어요.
계속적으로 팔다 보니까 이제는 저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연락 와요. 날이 더워지면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포도 언제 익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기 시작하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포도를 파나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포도를 주문받지 포도를 판 적이 없습니다. 포도를 파는 건 농장에서 파는 거예요. 주문을 받죠. 그럼 제가 포도를 갖고 갈까요? 아니면 농장에서 그곳으로 포도를 보낼까요? 그것을 포도를 보내죠. 그쵸? 근데 놀라운 거는 저를 통해서 주문 들어온 거를 다 제 매출을 인정받아가지고 캐시백을 해주는 게 아메이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품을 구매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요. 90일 동안 내가 환불을 해주고요. 사업의 기회로 35%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소비를 통해서 내가 제품이 좋으면 포도를 샀는데 포도가 맛있었으면 포도를 재구매를 하겠죠. 나를 통해서 제품을 썼는데 제품이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제품을 다시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겠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치약을 다시 구매를 하는데 그 치약을 구매하는 게 저 때문일까요? 본인이 좋아서 구매를 하는 걸까요? 본인이 좋아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 네트워크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람들 중에 제가 이 사람이 뭘 주문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요즘에는 진짜 아예 없어요. 1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분이 뭘 쓰는지 잘 몰라요, 제가. 근데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소비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한테 주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알아서 쓰는 사람들이 저는 거의 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PB가 올라오면 저 가끔은 진짜 한 세 달에 한 번씩 한 뭐 4만 얼마 이렇게 PB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 가끔 찾아봐요. 도대체 뭘 샀길래 이 PB가 올라왔나 해서 막 뭘 샀지 궁금해서 찾아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몰라요, 뭘 샀는지.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저한테도 공동 매출이 인정이 돼서 캐시백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아무리 이걸 쳐다봐도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밖에 없거나 몇 명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인원이 조금씩 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아메이 회사하고요. 회원 소비자 간에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직거래를 통해서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중간 유통 단계가 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35%를 회원 소비자들한테 주는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요. 차등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차등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제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저보다 훨씬 더 늦게 시작했는데 저보다 수입을 3배, 4배, 5배 벌어가신 분들도 아메이에 계시다는 거예요. 선착순이었으면 저는 조금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많이 벌지 않았을까? 근데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선착순이었으면요. 저한테까지 안 왔을 확률도 높아요. 왜냐면 이미 아메이는 30년, 한국에서만 30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사업을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차등 지급이기 때문이에요. 차등 지급이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해주신 분들, 저보다 먼저 이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보다 제가 잘하면 더 많은 수익을 받고 내가 한 만큼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봐야겠다. 내가 도전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20대였잖아요. 20대 시작을 했잖아요. 20대여서 소위 말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계급장 떼고 붙어볼 수 있는 일이겠구나.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연륜도 없죠. 네트워크에 있는 것도 아니죠. 막 돈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자신 있었죠. 잠을 좀 줄이고 내가 뛸 수 있는 체력은 있겠다. 요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잠을 줄이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 28살 친구 만났는데 28살. 야, 너 치약 살래? 아니, 나 집에 치약 많은데 그 치약 어디서 샀어? 집에서 갖고 왔는데 떨어지면 뭐해? 집에서 또 갖고 오면 되는데 이게 다였어요, 저희는. 본인 돈으로 치약을 한 번도 안 사본 애들이 많았다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들이 지금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쓰는 생필품들을 부모님한테 지금도 받았을까요? 본인들이 쓸까요? 본인들이 쓴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물어봤는데 야, 너 내 주변에 치약 쓴 사람 없으니까 저는 이거 안 할래요라고 해서 그만뒀으면 지금 제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 수입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 하다 그만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수입이 안 들어오겠죠. 근데 전 지금 들어와요. 다행히도. 근데 앞으로는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걔네는 애를 더 낳을 거고 애를 더 키울 거거든요. 요즘 저출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낳을 사람은 다 납니다, 여러분. 저희 아파트 단지에 애 셋, 애 넷 있으신 분들 봤어요, 제가. 애들이 진짜 많아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그 어린이집 애를 보내려면요.
최소 애가 둘이 있어야 보낼 수 있어요. 애 한 명은 점수가 안 돼서 보내지도 못해요. 맞벌이 애들. 어린이집에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곳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내가 애들 많이 키우는 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는 또 네트워크가 또 만들어지겠죠.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를 어떻게 해봐야 될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만약에 30명이 아메이를 하고 있다. 그럼 아메이 한 사람이 1000명이다 그러면 아메이는요. 동일하지만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요.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남들이 보는 관점으로 아메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관점대로 아메이를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메이를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비즈니스를 해석해서 내 스스로 아메이 사업을 정의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아메이가 똑같은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야 너가 하는 아메이는 그렇구나를 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아메이 사업을 좀 정의를 해라. 내 스스로 아메이를 해석해라.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아메이를 스스로 해석하는 게 잘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를 스스로 해석하라고 뭘 하냐면요. 책 읽고 오디오 듣고 강의 듣고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게 내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내 비즈니스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나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들을 조금 몇 가지로 나눠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수입의 속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일들은요, 수입의 크기가 쭉 시간당 수입의 크기가 올라가다가요, 나중에는요, 시간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수입의 크기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끊기는 순간 이 수입은 사실은 없어지죠. 없어진 것까지 하면 되게 슬프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한 정도로 해놨는데 이게 은퇴인 거예요, 여러분들. 은퇴. 네. 은퇴인 거예요. 근데 이 비즈니스 소득은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있냐? 이런 그래프를 갖고 있어요. 놀랍게도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고 생기는 수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시간 투자를 하면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것도 맞는데요. 그냥 예를 들면 나 열심히 책 읽고 여기 미팅장 와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이것만 한다고 수입이 생기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딱 좋아요. 근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간 동안에 내 시간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이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막 1, 2년만 해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가시는 거고요. 저같이 좀 저는 아메이 지지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메이 잘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오랫동안 해도 아직 핀이 많이 높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의 장점은 뭐였냐면, 그래도 20대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다른 분들이 시작하기 전보다 조금 빨리 성취를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뭐 영리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안타깝게 더 이상 영리더가 아니에요. 유사모 벗어난 지 꽤 됐습니다, 이제. 네, 곧 있으면 마흔을 바라보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저의 목표는 뭐냐? 마지노선이죠. 30대에 다이아몬드를 가야겠다. 이게 이제 저의 마지노선인 거죠. 이런 것들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수입인데 중요한 건 자산 구축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복제를 해야 되는데 요 세 개를 안 하면 요 돈이 안 되는 시기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요. 요 세 가지를 배우는 일이 아메이 사업입니다. 아메이는요, 물건을 파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자산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복제시킬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일이 아메이 사업입니다. 그럼 내가 그걸 알려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잘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I'm going to show you 영상 하나 something this 볼게요. morning about life. This is basically represents my cup of life. During life, you're going to get, that's going to just 많이 생기죠. shoes up your life a little, let's say, you know, and then that's what life can look like, right? Now, if I spend all my time just trying to focus on getting that shit out of there, I can spend as much time as I want doing this, just focusing on getting these little bits of stuff. What's going to happen is I'm taking out my zest for life. Now, I can spend all my time sitting here trying to get these little things out, right? All my time. Or I'm going to show you a trick. Just put more good stuff in. Stop focusing on the bad stuff. Because the more good stuff you put in there, the clearer your water's going to become. Okay? Focus on more good stuff. 네, 마지막에 써 있죠.
좋은 걸로 채우라고. 여러분 밖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나요? 안타깝게도 바깥에서요. 좋은 일들이 별로 생기지 않더라고요. 좋은 일들은 물론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도 있지. 실제로 여러분 하루하루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배웠던 게 뭐였냐면 내가 변화가 됐는가에 관련된 오늘 이제 아까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계속적으로 좋은 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있어서 좋은 것들에 대해서 안 좋은 것에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에 포커스를 하면서 내 삶에 처음에는 모든 시간을 그렇게 채우기 어렵죠. 근데 점점 좋은 거를 채우는 시간들이 늘어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게 저는 아메이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채워나가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다가 어느 순간 내가 내 스스로 좋은 거를 만들어가고 좋은 거를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되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산 시스템 복제가 되기 시작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배운 두 번째는요. 책임감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제 주변에 이제 아이 키우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을 뭐라 하면요. 아이한테 뭘 못하게 해요. 위험해. 하지 마. 저도 이 말을 어쩔 수 없이 많이 쓰게 된 게 분명히 있거든요. 안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첫째가 조금 오지랖퍼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좀 이제 담임 선생님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 보조하는 보조 선생님으로 통해요. 저희 첫째 애가. 다른 애들 다 막 이끌고 막 이렇게 뭔가 하자 그러면은 자기가 먼저 가서 막 하면서 애들 막 물 챙겨주고 막 이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첫째 애가. 근데 그리고 놀이터를 가거나 뭔가 하면 저희 첫째 애는 자기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보다 일단 해봐요. 얘가. 그래서 지금은 또래들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 애는 6개월 전부터 이미 그걸 하고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놀래요. 보면 아니 애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막 저희 애가 싱싱이를 타는데 싱싱이를 엄청 빠르게 타거든요. 스릴을 즐기면서 타거든요. 저희 애가 싱싱이 타는 거 보고 저희 같이 어린이집 다니는 부모님들이 싱싱이를 4명이 샀어요. 네, 같이 태우려고. 근데 저희 첫째 애랑 같이 타면서 애들이 같이 빨리 다녀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다른 부모님들 다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 뭔가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들 제가 애를 키우면 조금 생각을 해봤게 됐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실은 이 아이가 하려고 할 때 그걸 못하게 만들어지는 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뺏는 게 어쩌면 부모들이 제일 많은 것들을 아이한테 뺏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더니 이 아이를 내가 온전히 책임지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귀찮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래서 이 책 온전히 모든 것을 도맡아서 이 시작과 끝을 다 보는 게, 그게 책임감이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사업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기회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는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에 나온다.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서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쩌면 내가 좀 책임감을 많이 갖고 있기보다는 조금 쉽게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 파트너든 아니면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상대방의 기회를 주고요. 이 분이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원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싶든지 간에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향으로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팀이 저희 팀으로서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 스폰서님이 제가 뭔가 해보겠다고 얘기를 할 때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괜찮은 것 같다. 그럼 그거를 조금 더
적용을 다르게 시켜보자. 비즈니스에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 이런 방식들을 계속 만들어 갔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요. 아, 내가 모든 걸 떠안겠다. 그게 안 돼도 괜찮아. 내가 다시 도와줄게. 라는 그 책임감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메이 사업이라는 게 남들한테 가가지고 제품 이렇게 막 팔고 이런 것들도 아메이 사업이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의 좀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너가 결정하고 너가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함께 가지고 너가 포기하진 않는 한은 내가 계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어라는 그 책임감 정도를 전달하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요 그래프 보이시나요?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왔던지 간에 여러분들의 현대의 위치는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의 현대 위치도 달라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부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나아가느냐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두렵거나 어렵다는 건 생각이 든다는 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가 앞으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할 때 이게 어려워 보이고 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과거에 지나온 거는요, 내가 선택했던 거에 대한 결과가 현재로서 나와 있는 것 뿐이지, 내가 앞으로 해나갈 거에 대한 반증은 전혀 되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는요, 어차피 현재의 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일의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과거 내가 이번 달에 어떻게 했고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예전에 심지어 내가 예전에 아메이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됐고 예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거 알아봤는데 잘 안 됐고 인식이 안 좋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과거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메이 비트스 전에 아메이 사업을 하던 나와 지금의 내가 까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부터 잘해나가면 지금부터 1년 후에라도 당장 결과를 만들 수 있고 내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미래를 나갈 수 있는 게 아메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을 조금은 저는 이런 거 배우는 곳이 아메이 사업이었어요. 아,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영상 한번 틀어줄 수 있나요? 스페이스X에서 우주선 띄우는 거거든요. Zero post launch flight operations. Booster upper chamber pressure is nominal. The entire Starship stack continuing to rotate. We should have had separation by now. Obviously, this is, does not appear to be a nominal situation. Was icing on the cake. There. And there, as we saw, as we. 네, 영상 보고 느끼신 점 있나요? 마지막에 폭발이 됐는데 박수치고 환호를 하는 모습 보이셨나요? 이 훌륭한 기술보다 격려의 박수가 더 놀랍다. 실패해도 박수치고 응원하는 모습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미국의 힘이구나. 진짜 스케일업하면 어마어마하다. 실패해도 환호하고 박수치는 문화. 미국의 마인드가 다르다. 폭발하는 순간 실망의 찬 소리가.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미국인의 마인드일까요? 사실은요, 여러분은 미국인들 중에서 이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이 스펙스S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마인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요, 뭔가 잘 되는 곳들은요, 내가 잘 안 되고 한 거에 있어서 놀랍게도요, 요런 거랑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는 게 이곳이더라고요. 가서 막 깨지고 왔어. 안 됐어. 그럼 나는 죽상인데 저는 죽상인데 저를 바라보는 저희 스폰서님은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잘했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걸 알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를 벗어나야 되는데 바로 안정적인 곳에서
배우는 곳을 분명히 벗어나야 성장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요 시기를 하려면요, 내가 안정적인 조건과 이 공포의 존을 이겨내는 방식이 바로 이 칭찬과 격려였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나는 지금 컴포트 존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실패하는 거요? 당연하죠. 왜? 나는 아직 이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는 이 공포 존에서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성장이 즐거워지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게 이 비즈니스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표를 성공하잖아요. 놀라운 거 뭐냐면요. 이 목표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다시 컴포트 존이 와요. 거기서 또다시 벗어난 용기를 또다시 내야 됩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해내는 게 우리는 다른 말로 이 안에서는 핀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하나씩 성장해 나가는 거죠. 처음에 컴포트존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 미팅장에 오는 것 자체가 사실 벗어나는 걸 수도 있어요. 알아보는 과정을 겪는 거죠.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는 게, 아, 성공으로 가는 길이구나라는 건 저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생각의 습관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나를 지배하는 생각의 방향이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의 방향이요, 부정적이거나 두려움 쪽으로 치우쳐진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계속적으로 이곳에서 지나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내가 이 생각의 방향과 내 생각의 순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어, 변화가 되더라고요. 순서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해나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메이 사업을 조금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 이 손흥민 축구선수 아버지죠. 손흥정 감독님인데 이 책에 딱 뭐라 써있냐면, 연습이 지옥 같으면 실전이 쉬워진다. 연습을 대충 하면 실전이 지옥이 된다라고 써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지옥이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지옥이 아니냐?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지옥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 삶이 가장 큰 지옥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게 더 어려운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면요, 지금 힘드셔야 돼요. 지금 조금 어려워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좀 어렵고 지금 힘들면요, 훨씬 더 편해진 시기가 길어지게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이 있어요.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 성격이라는 단어가 있고 품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성격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닌 성질이나 경향으로서 내 원초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원초적 본능이래요. 근데 품성이라는 것은 본능보다 가치를 우선하는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본능은 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조금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용기 있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바로 품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품성 기량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책이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수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라고 나와 있어요. 실수를 많이 하면 이론적으로는요, 불편해지고요, 남의 웃음거리가 된다라고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창피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수 많이 할수록 멍청해 보인다라는 게 이론적인 얘기래요. 근데 실수를 진짜 실제로 많이 하잖아요? 그럼 놀랍게 이게 저는 1번이 제일 와닿았어요. 편안하게 느끼는 영역이 확장된대요. 어떤 실수를 다른 실수를 해도 편안한 거예요. 왜? 내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두 번째 뭐가 돼요? 실수를 나중에는 웃어 넘기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은 타격감이 없는 거죠, 실수 자체가. 그러다가 세 번째는요, 웃어 넘길 줄 알게 된 단계가 넘어가면 이 실수를 통해서 용기를 얻기 시작해요.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번에 시도하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용기를 얻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실수를 많이 할수록 멍청해지는 게 아니라 똑똑해집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두려워하고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해진다라는 결과가 이 책에 나와 있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성장이라는 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가에 있어서 주어지지 않는다. 성장이라는 것은 얼마나 잘 배우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배우는 정보의 질도 중요하고 내가 누군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 이야기를 한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잘 흡수하는가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품성기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흡수를 하는가가 또 그래프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흡수 방식이 있고요. 목표를 거르는 방식이 있어요. 흡수 방식은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해야지만 누군가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만 내가 반응을 해서 배우는 게 있고요. 주도적인 건 뭐죠?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뭔가를 배워가는 게 있죠. 목표 거르기는요. 내가 자존심을 가지고 이거 배우느냐 아니면 내 성장을 위해서 자존심이고 다 필요 없이 그렇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흡수 방식이 반응적으로 내가 성장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찰흙처럼 배울 수가 있대요. 찰흙처럼. 근데 반응적으로 배우는데 자존심까지 세워요. 그럼 어때요? 고무래요. 고무. 때리면 튕겨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내 주도적으로 하는데 내 자존심만 지켜서 해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이 사업에서? 마이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쇠. 원래 이제 책에는 테프론이라고 써요. 테프론. 그 프라이팬 있죠. 프라이팬. 테프론이라고 써있거든요. 무쇠인 거예요. 튕겨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얘는 들어갈 게 없어요. 자존심이 계속 세니까. 놀랍게도 제가 일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변화가 너무 어렵던 거예요. 근데 내 주도적이지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다 흡수하는 사람을 스펀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업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아까 나의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 해석이 들어가려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 공포존을 넘어서 러닝존을 가야 되거든요. 러닝존에서 스펀지가 되잖아요. 그럼 성장 곡선이 엄청나게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를 조금 알아보고 있다 또는 처음 와서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면 요 4개 중에 뭘 해야 돼요? 스펀지가 되면 제일 좋고요. 근데 처음엔 주도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럼 찰흙 정도만 돼도요. 사실 이 비즈니스는 꽤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른쪽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존심만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저 역시도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어, 아메이를 전달해 주신 분이 별로인 분이면요. 아메이 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나한테 지금 아메이 얘기한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별로야, 내가 생각할 때.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 통해서 아메이 알아보지 마세요. 차라리 다른 사람을 알아보세요. 근데 만약에 아메이를 알려주신 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괜찮은 분이다. 조금은 그래도 배울 점이 있고 이분은 진짜 열심히 사는 분이다. 또는 이분은 원래 좋은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요.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 여러분 알아보고 안 해도요. 손해는 아니에요. 왜냐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생길 거거든요. 근데 또 생겼을 때 그때 안 알아보면 되잖아요. 지금 제대로 알아보고 나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애매하게 가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와요. 그때도 애매하게 하면 또 와요. 그러니까 아예 확실하게 그냥 내가 명확하게 알아보고 결정을 해보는 것도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요. 리더의 역량이 엄청 중요해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이 사업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않으면 나하고 할 이유가 없는 일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사업을 내가 하고 있다 또는 이 사업을 내가 알아보고 있다 또는 내가 이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남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내가 스스로 진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서 제대로 나를 성장시키고 배워나가는 게 엄청 중요하더라라고 꼭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요.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관점으로 아메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해석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보는 나의 아메이 사업은 무엇을 하는 일인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아메이 비즈니스는 정말 괜찮은 일인데 그 사람이 바라보는 내 아메이가 별로인 것처럼 보여서 안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아메이가 이들이 봤을 때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서 안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다른 관점의 아메이를 보여줄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요,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메이가 쉬운 일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가 마인드로 보면 쉬운 일인데 처음부터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아메이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럼에도 가치 있는 일이고 해볼 만한 일은 될 수 있더라 라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아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아시죠? 웹툰 작가 기안84인데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사소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다. 맨날 같은 옷만 입고 다니고 구멍난 양말을 신고, 근데 이 사람 건물주고 막 억대 몇십억대 자산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얘 왜 이러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딱 기합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생각한 목표 있을 거 아니냐. 근데 그 큰 망망대해를 보고 가기 때문에 양말의 구멍은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또 세팅하려면 세팅하는데 여러 가지 에너지가 들어가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했냐? 이제 옷 많다. 옷 많은데 중요한 건 나한테는 그다지 옷을 한 가지를 입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더라.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알아보기로 했다면요.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 한번 내가 스스로 알아보기로 했으면 알아보는데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내 사업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시고 제대로 이 사업을 좀 집중해서 내 목표까지는 좀 가보시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메이 사업은요. 물건을 팔아도 되는 일이지만 저한테는 제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